이제 와이드 리시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와이드 리시버는 4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토니오 브라운, 레리 피츠제럴드, 그리고 이제 켈빈 존슨, 훌리오 존스 이렇게 4명의 선수가 선정이 됐는데, 근데 가장 먼저 좀 살펴볼 선수는 이름 얘기하기 전에도 웃음부터 나오는 이제 안토니오 브라운 선수입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에서 이제 10년부터 18년까지 이번 데케이드에 뛰었고, 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19년 단 한 경기를 뛰었던 선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는 이 이상 행동을 많이 이제 좀 펼치면서 또라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선수인데,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를 손꼽을 때 절대 빠지지 않았던 선수입니다. 뭐 안토니오 브라운의 기록을 보면 네. 10년 동안 11,200 리시빙 야드, 네. 75개의 터치다운입니다. 근데 조금 더 살펴보면 2010년 데뷔 시즌에는 뭐 사실 주전급이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2019년에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망나니 짓을 많이 하면서 한 경기밖에 못 뛰었던 걸 생각하면 사실상 이 선수의 진짜 커리어는 8년이거든요. 예. 근데 이 기간 동안에 11,000야드 이상을 했다? 뭐 이거는 뭐 압도적인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11,263야드인데요, 정확하게. 이게 이 데케이드 동안의 리시빙 야드 전체 2위라 그래요? 1위는 뭐 그럼 어떤 선수죠? 1위요? 1위는 훌리오 존스죠. 아.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를 논할 때 결코 빠지지 않는 선수 중에 하나인데, 역대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로 불렸던 선수들과 비교해도 이 기록이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안토니오 브라운이 갖고 있는 기록 중에 하나가 NFL 역사상 6년 연속 100플러스 캐치를 만들어낸 유일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뭐 사실 피츠버그의 이제 킬러비 군단의 일원으로서 네. 뭐 피츠버그의 또 전성기를 이끌었던 선수고,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 선수가 슈퍼볼에 한 번 뛰었는데 그게 데뷔 시즌이었던 2010 시즌이에요. 근데 예. 이제 기록을 보니까 그때는 이제 굉장히 미미했던 것 같아요. 한 번에 캐치 뭐 2야드 정도였나요? 네, 뭐, 안미미. 그러면서 뭐 막상 이제 브라운의 전성기에는 뭐 아쉽게도 피츠버그가 슈퍼볼까지는 이르지 못하면서 뭐 우승의 기회는 없었던 게 좀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이 선수는 결국 악마의 재능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뭐 지금 요즘도 여기저기 좀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뭐 원래는 이제 템파베이를 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톰 브래디를 따라서. 네. 근데 이제 그 브루스 에리언스 감독이 좀 단호하게 인터뷰를 선 했었죠. 그었죠, 이렇게. 네. 뭐 너를 위한 자리는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단은 템파베이 행은 좀 무산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그 자신의 사촌인 그 볼티모어의 리시버 마키스 브라운, 네. 그리고 이제 라마 잭슨과 함께 훈련하는 뭐 사진을 좀 올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볼티모어로 가게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루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가게 된다면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이제 볼티모어가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게 되든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좀 예전에 보여줬던 좋았던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올어바웃 NFL을 뭐 한 8개월 정도 했나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유일하게 그 저희 에피소드 제목에 한 선수의 이름이 들어갔던 거는 바로 이 안토니오 브라운입니다. 저희가 그 안토니오 브라운 사가를 네. 한번 이제 특집 에피소드로 이제 진행을 했을 만큼, 뭐 그만큼 이 선수가 기행을 한 것도 맞지만 그만큼 저희가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뭐 급이 있는 선수다 이렇게 네. 그런 반증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 선수의 뭐 팬, 안티팬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올 디케이드 팀에 선정될 정도로 위대한 선수였으니까 네. 이제 이렇게 재능을 좀 섞이고 있는 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약간 1년 정도 이제 방황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좀 본업에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토니 브라운이 사실 이제 굉장히 좀 악동이다, 뭐 악마의 재능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다음 얘기해볼 선수는 완전 정반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레리 피츠제럴드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데케이드에 이제 애리조나 카디널스에서만 뛰었고, 이 선수는 뭐 커리어 자체가 쭉 애리조나 카디널스에서만 뛰었던 선수입니다. 2004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3번으로 지명이 됐고, 이후 이제 16년 동안 굉장히 꾸준한 활약을 펼쳐온 선수입니다. 특히나 이제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연속 100플러스 캐치에 1000플러스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이제 이 중간이었던 2016년에는 월터 페이튼상도 수상을 하면서 이 선수가 이제 뭐 지역사회에 공헌한 부분까지도 굉장히 좀 인정을 받는 뭐 그런 한 해였습니다. 앞서 이제 안토니 브라운 선수가 악마의 재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선수는 정말 이 모범생이다라는 좀 수식어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이 모범생이라는 단어를 적어왔는데 네.
그 월터 페이튼상은 그 당시에 일라이 매닝과 공동 수상을 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럴 정도로 좀 뭐 지역 사회의 존경까지 받는 그런 선수고 이 피츠제럴드의 이제 위대한 기록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 시즌 그 슈퍼볼을 앞두고 이제 선정됐었던 NFL 100 올타임 팀에도 선정이 됐었어요. 맞아요. 뭐 그 통산 리시빙 야드 2위죠. 지금 뭐 제리 라이스가 워낙 압도적인 기록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넘사벽이죠. 네, 네. 뭐 라이스 그런 신계를 제외하면 음. 이제 뭐 가장 뭐 리시빙 야드에서도 이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던 피츠제럴드고 인간계 최강이다. 네. 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근데 이 선수에 대해서는 좀 뭐 팬들 사이에서 좀 감론을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전성기는 사실 200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2010년대 팀에 선정되는 게 과연 맞느냐 뭐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견을 가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선수가 2010년대 후반에 특히나 이제 극후반의 기록을 찾아보면 뭐 1000야드도 기록 못한 시즌이 2시즌인가 3시즌인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데케이드 팀으로서는 좀 모자라지 않느냐. 뭐 레전드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러니까 이 데케이드 기간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피츠제럴드가 2000년대 디케이드 팀에도 이제 뽑히지 못했었더라고요. 이제 네. 아마 2000년대 중반쯤에 이제 데뷔를 하다 보니까 음. 이제 그런 누적 기록에서 좀 부족해서 아마 그때도 못 뽑혔던 것 같고 네. 2010년대에는 뽑히긴 했지만 또 좀 이런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뭐 약간 이제 시기적으로 좀 운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뭐 그 전문가 집단도 뭐 피츠제럴드의 어떤 2000년대 기록도 어느 정도 좀 감안해서 결국 선정을 한 게 아닌가 뭐 좀 이렇게 뭐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어찌됐든 이제 선수 생활의 황혼기를 맡고 있는 이제 레리 피츠제럴드인데 예전에 좋았던 만큼의 퍼포먼스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최근에 계속 뭐 은퇴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왔었는데 네. 어쨌든 2020 시즌에도 일단 애리조나와 한 시즌 더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안드레 홉킨스가 이제 팀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2020 시즌에 뭐 팀의 주인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뭐 넘버원 리시버는 아마 아니게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애리조나 팬들의 이제 긴 시간 사랑을 받아왔던 레전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카일러 머리, 디안드레 홉킨스 이런 슈퍼스타들과 함께 피츠제럴드도 좀 뭐 말년에 플레이오프에 한 번 더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뭐 좀 그런 그 커리어의 마무리가 되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가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넘버원 리시버라는 부담을 좀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담이 줄어든 만큼 카일러 머리 선수를 잘 이제 도와서 이게 또 좋은 성적을 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 다음은 이제 켈빈 존슨 선수입니다. 뭐 메가트론이라는 이제 별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사실 뭐 소속팀이 디트로이트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지 이 선수의 개인 퍼포먼스 자체는 뭐 워낙 압도적이어서 명예전당이 또 예약된 선수 중 하나죠. 뭐 디트로이트 역대 최고의 러닝백이 베리 샌더스라면 이 최고의 와이드 리시버는 결국 켈빈 존슨이었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선수가 사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압도적인 실력, 그다음에 디트로이트의 원클럽맨이었다는 점,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아쉽게도 그 커리어가 좀 짧았다는 점입니다. 네. 둘 다 이제 좀 이 팀이 계속해서 좀 그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는 것에 환멸을 느끼면서 이제 은퇴를 좀 빨리 한 케이스잖아요. 뭐 부상도 있었고, 네. 네,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켈빈 존슨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6번의 프로볼, 뭐 3번의 퍼스트팀 올프로에 선정될 정도로 뭐 압도적인 퍼포먼스였고, 뭐 그 중심에는 2012 시즌이 있었어요. 네. 무려 1964 리시빙 야드입니다. 이 기록이 NFL 역대 한 시즌 최다 리시빙 야드 기록이에요. 그렇죠. 뭐 통산 기록으로는 저희가 제리 라이스가 압도적이라고 네. 했지만 한 시즌으로만 보면 이 켈빈 존슨이 넘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15년까지 뛰었으니까 딱 6년을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케이드의 절반을 뛴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2007년에 데뷔를 했지만 지금 저희는 2010년부터 이제 그 기준을 보고 있으니까 네. 그걸로 하면 사실 6년밖에 누적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근데 6년의 데이터로 이 명단에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가 얼마나 이 강력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가를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임팩트 갑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두 가지 기록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3년 10월 27일 이진만 위원이 좋아하는 댈러스와의 경기에서 무려 329 리시빙 야드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329 리시빙 야드면 그러니까 329 야드는
그 쿼터백이 한 경기에서 던지면 꽤 잘했는데 이런 그렇죠. 평가를 받는 수치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좀 리시버가 혼자서 이걸 다 잡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역대 단일 경기 2위 기록이라고 해요. 1위가 아니에요? 네, 또그 1989년에 필리포 앤더슨이라는 선수가 336야드를 기록한 게 이제 역대 최다 기록이라고 해요. 근데 네. 이제 뭐 거의 뭐 7야드 정도 차이니까 거의 그 준하는 기록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켈빈 존슨이 그 한 시즌에도 그런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한 경기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었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포스트 시즌 게임에서 2011 시즌 와일드카드 경기입니다. 이 이제 뭐 강팀들끼리의 맞대결인데 이 경기에서 211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면서 역대 단일 플레이오프 경기 7위 기록 뭐 이런 것까지 좀 세웠던 그런 임팩트가 아주 강했던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팀이 라이온스라서 굉장히 빛을 많이 보지 못했던 케이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이 선수의 뭐 하이라이트 영상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뭐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뭐 하이라이트만 보면 링가드도 짱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이 선수는 진짜 달라요. 뭐 찐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저희가 잠깐 플레이오프 얘기를 했지만 이 커리어 기간 중에 사실 2번의 플레이오프 진출 굉장히 아쉬운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 다 와일드카드 게임이었는데 한 번도 이기질 못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디비저널 라운드 그다음에 플레이오프에서의 어떤 승리 이런 맛은 보지 못하고 이제 은퇴를 했던 켈빈 존슨인데 네. 뭐 이 선수의 뭐 스타일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뭐 그론코스키를 연상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피지컬. 근데 네. 보통 그렇게 피지컬이 크면 조금 이제 느리기 마련이잖아요, 네. 사람이. 뭐 신체 구조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선수는 196cm라는 리시버로서도 굉장히 큰 키에 40야드 대시가 4.35초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 스피드도 거의 뭐 탑급이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훌리오 존스보다 빠른 기록이에요. 뭐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안토니오 브라운이 178, 훌리오 존스, 뭐 피츠제랄드 190cm, 홉킨스가 185cm, 마이클 토마스도 190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지금 최근에 그 리그를 지배했던 리시버들보다 더 큰데 뭐 그들과 준하는 스피드나 혹은 더 빠른 스피드를 가졌던 게 바로 이 켈빈 존슨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피지컬에서 압도적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거의 이런 선수를 상대하는 느낌은 잘못 걸렸다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뭐 디트로이트가 사실 공격 무기들에서 그렇게 다른 동료들의 지원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네. 이 켈빈 존슨이 뭐 짊어졌던 부담 이런 크게 사실 굉장히 컸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압도적인 기록을 냈던 뭐 메가트론이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팀은 0승 16패를 한번 기록을 했었어요. 네. 이 켈빈 존슨이 뛰던 당시였거든요. 네. 네. 뭐 어찌됐든 켈빈 존슨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훌리오 존스입니다. 사실 이 선수도 발부상으로 이제 5경기밖에 못 뛰었던 이제 2013 시즌을 제외를 하고 나면 이제 드래프트된 이후에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뭐 1라운드 6번 픽으로 애틀랜타에 왔으니까 뭐 데뷔 때부터 뭐 엄청난 기대를 받았던 선수고 네. 네, 뭐 7번의 프로볼, 2번의 퍼스트팀 올프로에 선정될 정도로 뭐 리그를 지배했던 리시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서 켈빈 존슨이 1900 리시빙 야드를 기록한 시즌이 있었다고 했는데 네. 훌리오 존스가 바로 그 다음 기록이에요. 1871야드를 2015 시즌에 기록하면서 네. 단일 시즌 2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그 방금도 이제 1871야드 이 역대 2위 기록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기록도 정말 대단하지만 저는 또 하나 대단한 것이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 동안 1400 플러스 야드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지난 시즌에 6야드가 모자라서 기록이 깨졌습니다. 지난 시즌에 1394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이 6년 연속으로 이어갈 수 있었던 기록이 이제 깨지고 말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꾸준한 성적을 장기간 동안 낼 수 있다는 게 사실 이제 임팩트가 갑인 것도 정말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커리어 내내 이렇게 꾸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 꾸준함을 대변하는 기록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당 96.2 리시빙 야드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역대 1위입니다. 제리 라이스를 넘어서 역대 1위니까 그렇죠. 뭐 이 선수가 뭐 언제까지 이런 수준의 활약을 이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까지의 커리어만으로도 이 선수 뭐 명예 전당에 이미 가까워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프로는 또 돈으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NFL
역대 리시버 중에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또 선수니까 뭐 이 선수에 대한 평가는 뭐 이런 뭐 지표들로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89년생이니까 빠른 89거든요. 그러니까 제 또래인데 이제 선수로서는 사실 뭐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꾸준히 관리를 잘해서 지금처럼 좋은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2016 시즌에 아쉽게 슈퍼볼 우승을 놓쳤잖아요. 네. 근데 이제 2020 시즌에 그 재능 풋볼 이제 공격진이 1라운더들로 이제 모두 채워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 선수들과 함께 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최근에 애틀랜타가 유니폼을 새로 발표를 했는데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네, 근데 네. 그 여기 가슴 쪽에 조그맣게 ATL이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좀 디자인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좀 류지경 PD가 봤을 때 구리다고 딱 얘기하면 이게 어떨지 확 왜냐 거짓말을 못하는 친구거든요. 그 뭐 사실 저희가 구영애 선수가 또 입을 유니폼이기 때문에 네. 좀 기대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팬분들도 한번 뭐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4명의 와이드 리시버 안토니오 브라운, 레리 피츠제럴드, 켈빈 존슨, 훌리오 존스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타이트엔드인데요. 타이트엔드는 이제 럽 그론코스키 그리고 이제 트래비스 켈시가 선정이 됐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ron크가 만장일치를 받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의견들이 이제 팬분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 선수가 선정되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만장일치 명단에 없었는지 좀 의아하다 이런 뭐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자들을 이제 보통 놓고 아무리 이제 잘하는 선수라도 경쟁자들이 이제 굉장히 뭐 잘하는 애들이 많으면 이게 만장일치를 받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 타이트엔드 포지션에서는 경쟁할 만한 선수가 없었어요. 짧은 기간의 임팩트로는 뭐 그런크에 뭐 비견될 만한 선수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네. 사실 이건 이제 10년의 기록을 놓고 그렇죠. 보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실 그 기준으로 보면 뭐 딱히 경쟁자가 보이지는 않았던 게 사실인데 네. 뭐 어떤 전문가가 그런크를 선택을 안 하고 뭐 다른 선수를 선택했는지 좀 궁금할 정도로 네,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저희가 이제 슈퍼볼 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슈퍼볼의 관전 포인트 하나가 트래비스 켈시와 조지 키틀의 그렇죠. 이 맞대결. 최고의 타이트엔드를 이제 걸고 맞대결을 펼치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롱크는 이 켈시의 캐치 능력 그리고 이제 키틀의 어떤 그 터프함 이걸 모두 갖춘 선수였습니다. 뭐 사실 2019 시즌에는 없었지만 네. 뭐 2010년대를 이제 지배했던 선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록을 좀 살펴보면 1000 리시빙 야드를 넘긴 시즌이 4번인데 네. 이 선수는 사실 와이드 리시버가 아니거든요. 타이트엔드 포지션에서 이런 기록을 냈다.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예. 뭐 저희가 앞서 메가트론 얘기를 할 때도 뭐 전해드렸지만 그 압도적인 신체 사이즈와 스피드를 모두 갖췄던 뭐 미스매치 유발자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가장 좀 눈에 띄는 거는 역시나 터치다운 개수인데요. 그러니까 2011년에 기록했던 이제 한 시즌 17개 리시빙 터치다운이 그해 시즌 리더 기록이었고요. 네, 리시빙 터치다운 1위 기록이었고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기록했었던 이 뭐 정확하게 10년은 아니죠. 18년에 은퇴를 했으니까 어쨌든 이제 데케이드 기간 동안 기록했던 터치다운 개수가 79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제 리시버에 준하는 기록이죠. 뭐 웬만한 리시버라기보다 특 S급 리시버에 준하는 기록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번에 이제 NFL 그 100주년 네. 그 올타임 팀에도 선정이 됐어요. 근데 네. 이제 타이트엔드가 사실 5명밖에 그 자리가 없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롭 그론코스키가 뽑혔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심심할 때 모 위키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선수들 막 찾아보고 이런 걸 좀 가끔씩 하는데 모 위키에 이런 멘트가 적혀 있더라고요. 미식 축구판의 풀업 울트라 리스크다. 저는 굉장히 좀 잘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좀 재치 있는 멘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상대하는 선수에게는 굉장히 좀 악몽 같은 선수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스타를 좀 하시던 세대잖아요, 보통. 네네. 스타크래프트에서 울트라 이렇게 두 번 싱 이렇게 썰면 마린 죽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풀로 돼 있으면 마린이 쏴도 터지진 않아요. 네, 네. 닳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저그 종족은 체력이 일씩 차잖아요. 그러니까 맞자마자 거의 체력이 회복되기 때문에 제가 또 한때 또 프로게이머가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코엑스에 가서 항상 그 스타리그를 보고 선수들의 사인을 받고 했었는데 네. 뭐 진짜 울트라리스크 잘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고 뭐 그로코스키의 별명 하니까 저는 또 생각나는 게 그 중계 중에 어떤 해설자가 슈퍼 휴먼이다. 아 슈퍼휴먼.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캡틴 NFL 뭐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근에는 WWE랑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프로레슬링판에 뛰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몇 주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네. 좀 업데이트된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뭐 사실 저도 이제 뭐 WWE에 대해서 아주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어렸을 때 조금 좋아했던 정도인데 그 최근에 그 WWE에서 1년 중 가장 큰 이벤트, 그러니까 NFL의 슈퍼볼 정도에 준하는 그런 레슬매니아? 네, 대회가 레슬매니아잖아요. 음. 근데 거기서 그 24/7 챔피언 네. 론코스키가 등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트로피 장식장에 3개의 슈퍼볼 반지에 이어서 이 24/7 타이틀이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됐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타이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뭐 이제 제 지인 중에 좀 이 레슬링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서 좀 물어보니까 뭐 이제 아주 정식 타이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함이 있고 네. 약간 이제 WWE에서 좀 재미를 있고 좀 예능을 가미한 그런 타이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24/7 이제 그 언제 어디서든지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뜻을 나타내는 이제 영어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판이 동행을 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습격을 해서 상대를 이제 쓰러뜨리고 뭐 그 핀포를 받아내거나 이제 항복을 받아내서 네. 그 타이틀의 주인이 바뀌는. 그러니까 뭔가 정식적인 뭐 A 대 B의 뭐 1대1 맞대결입니다 해서 이제 링에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네. 뭐 어디 그냥 뭐 그 구장 복도나 뭐 이런 데서도 그냥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챔피언이 바뀔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이제 재미있는 챔피언인데 네. 그 영상을 한번 찾아보니까 그 한 10대 명의 선수가 그 타이틀을 놓고 막 자기들끼리 이제 개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로코스키가 이렇게 난간 뭐 이런 네. 발코니 같은 데 혼자 올라가더니 거기서 이제 그 점프를 해서 이제 그 선수들을 모두 제압을 하고 그 사실 좀 예능인 거죠. 그러니까 네. 한 명이 이제 그 점프를 했는데 그 10명이 다 쓰러진다니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긴 그렇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보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좀 일찍 쓰러집니다. 선수들이. 액션이에요? 그러니까 그로코스키의 몸이 닿기 전에 약간 쓰러진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연기였다. 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로코스키가 챔피언을 따냈고 이 선수가 이제 NFL에서도 어느 정도 그 슈퍼스타의 입지를 가지고 은퇴를 한 선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빈스 맥만 회장 입장에서도 스타성이 있는 선수인 거죠. 그러니까 예. 한번 좀 밀어줬다 이렇게 좀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로코스키가 앞으로 이 레슬링 무대에서도 또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지 좀 궁금한 점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롱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은 이제 트래비스 켈시입니다. 이게 캔자스시티 칩스에서 2013년에 데뷔를 해서 이제 현재까지 뛰고 있는 선수가 되겠는데요. 이 선수가 이제 사실상 이제 그롱크가 떠난 이후에 NFL의 최고의 타이트엔드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선수인데 사실 뭐 조지 키틀이나 나이너스 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긴 합니다. 네. 뭐 이글스 팬분들 뭐 잭 얼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예. 뭐 켈시가 어쨌든 뭐 누적 스탯에서 조금 더 이제 앞서는 면이 있고 이제 6년을 뛰었는데 6,000야드 이상의 리시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평균 1,000야드 이상을 해주는 그런지요 압도적인 퍼포먼스고 뭐 5번의 프로볼, 2번의 퍼스트팀 올프로에 선정이 됐고 이제 직전 2019 시즌 슈퍼볼에 또 반지를 차지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 4년 연속 이제 1000 플러스 야드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2년 동안의 캐치를 합치면 딱 200개입니다. 뭐 그러니까 사실 100개 이상의 캐치를 기록했다 그러면 와이드 리시버 중에서도 야 잘했네 네네. 이런 생각이 드는 기록인데 이거를 이제 타이트 엔드가 해냈다고 하면 그만큼 이 선수가 이제 이 칩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뭐 리시버진의 타이릭 힐 그리고 트레이비스 켈시가 이제 마홈스와 삼각편대를 이루는 선수죠. 그래서 그 브레이디와 그론코스키가 2010년대 3번의 우승을 합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 마홈스와 켈시는 몇 번이나 합작할 수 있을지를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슈퍼볼에서 이 패트릭 마홈스 선수가 이 최고의 쿼터백 대관식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패트릭 마홈스와 함께 트래비스 켈시가 이제 앞으로 몇 개 더 반지를 낄 수 있을지도 참 궁금해지네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이 명단에 들어간 선수들에 대한 자료 조사를 하다가 네. 켈시에 대한 이제 조사를 어느 정도 마쳤는데 분량이 너무 적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는 스타 선수인데 좀 너무 전해드릴 얘기가 없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다가 네. 뭐 이런저런 좀 유튜브나 구글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뭐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번 기회에 알았는데 네. 뭐 이제 아마 뭐 캔자스시티 팬분들이나 이 NFL에 대해서 또 정통하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2016년에 캐칭 켈시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켈시가 이 캐칭에 또 좀 특화된 타이틀인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그런 데서 좀 빗대서 프로그램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번역을 하면 그 켈시의 마음을 잡아라죠. 그래서 아마 미국 예능 중에 뭐 유명한 게 이제 더 배첼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의 이제 그 킹카가 있고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이제 여러 여성들이 네. 이제 뭐 데이트도 하고 하면서 뭐 최종 선택을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연애 시뮬레이션 뭐 예능이죠. 네. 근데 그거의 스포츠 버전으로 이 트래비스 켈시가 이제 그 배첼러가 되고 그 50개 주에서 선정된 뭐 미모의 여성들이 총 50명이 이제 50대 1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켈시의 마음을 잡기 위해 뭐 모였다 뭐 이런 컨셉의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저도 뭐 그냥 예고 영상이나 뭐 짤막한 영상들을 좀 보고 왔는데 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팬분들도 좀 요즘 심심하실 텐데 한번 그 영상을 구해서 보시면 네. 좋겠다 싶을 정도로 좀 재미가 있었고 켈시가 굉장히 흥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성들과 뭐 풋볼도 하고 네. 뭐 노래도 하고 막 이런 뭐 춤도 추고 뭐 이런 이제 데이트들을 즐기는 과정이 있는데 뭐 스포를 조금 해드리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몇 개 있어서 그 어떤 여성이 그 우리 아버지도 NFL 선수였어요 라면서 좀 어필을 해요. 네. 왜냐면 이제 같은 뭐 관심사 이렇게 링크가 있으면 좋잖아요. 상대의 그렇죠. 호감을 사기 좋잖아요. 네. 그래서 켈시가 그러냐? 그럼 어디 팀에서 뛰었냐? 그랬더니 브론코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 거기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칩스와 또 브론코스가 또 같은 지구 라이벌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연출인지 뭐 대본인지 모르겠지만 뭐 또 이제 그렇게 켈시가 좀 재밌게 좀 받아친 장면도 있었고 네. 뭐 결국 이제 그러면서 그 마야라는 여성과 이제 최종 이제 커플이 됩니다. 네. 흥누나.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야와 이제 실제 연애를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이제 오래 가지는 못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는 이제 다른 또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서 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도 나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켈시의 팬, 뭐 칩스의 팬분들께서는 한번 이 캐칭 켈시 한번 찾아보시면 뭐 좀 무료한 일상에 재밌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캐칭 켈시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